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정성 선생님 그리고 조건현 선생님, 장기욱 선생님 모시고 발표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요. 제가 맡은 주제는 저희가 이제 PCI를 항상 하다 보면은 어떤 환자들을 캐비지로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요. 이제 병변이 아주 심하면은 이제 뭐 저희도 도저히 PCI 못하겠다, 캐비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혈관은 캐비지도 사실은 혈관이 막 작아져 있고 있기도 어려운 병변이 많고, 또한 이제 이거는 3베슬의 뭐 레프트 메인인데 캐비지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PCI도 되게 쉬워 보인다, 이런 병변이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디스커션을 해보고자 합니다. 환자는 57세 남자 환자였고요. 체스트 페인 온 익서션이 있는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였고, 과거 히스토리 보면은 당뇨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없고 엑스 스모커 정도고, 이제 랩에서의 엔자임은 이제 트로포닌 T가 이제 마일드하게 상승돼 있는 정도 보이는 환자고요. 이제 T인벌전 소견 확인되고 있고, 트레드밀을 했는데 스트롱 포지티브 환자죠. 그래서 2, 3 ABF, ST 디프레션, V5, 6에도 디프레션 소견 확인되고 있고, 엔지오를 시행했습니다. 레프트 메인 디스탈 쪽에 한 60%, 그리고 LAD에 거의 99%, 그리고 이제 미드 서크에 한 60% 정도 되는 리전이 있는데요. 거기다 RCA도 프록시멀에 거의 99% 있는 3베슬 디지즈 환자입니다. 그래서 신텍 스코어를 계산을 해보면 25점 정도 나오고요. 가이드라인은 2018년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보면은 이제 25점 정도 되는 인터미디에이트 신텍 스코어의 경우 캐비지가 클래스 1A, PCI가 클래스 2A로 레코멘드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캐릭터를 이제 베이스라인을 쭉 보면은 PCI에 페이버한 팩터들도 가지고 있고, 당뇨는 아니고 이제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 액세스가 아주 피저블한 쉬운 환자고, 그리고 이 캐비지에 페이버한 이런 멀티베슬 디지즈, 일렉티브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이고, 오스티얼 디스탈 리프트 메인, 그리고 원스텐트 이상이 이제 익스펙트 되고, 멀티베슬이고, 그래프트 타겟도 아주 좋아 보이는 이런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가 이제 오늘의 디스커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좀 쭉 보여드리면, 이제 RCA PCI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닉스 4.0 18mm 스텐트를 시행을 했고, NC 벌룬까지 시행하고 티미플로우 3에 이제 좋은 리절트를 보였고요. 그러면 이제 미드 서클 리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한 60% 되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인데요. 이게 이제 QCA를 해보면 한 59%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면, 레프트 메인 디스탈에 이제 시리얼, 여기도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예를 들어 FFR을 한다면 요 프록시말의 리전 값이 서메이션이 돼서 요 정확한 리전의 프레셔 드롭을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 서클 리전을 PCI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이제 FFR을 시행을 했고요. 뭐 레스팅 인덱스들은 요 정도 되고, FFR은 0.80으로 프레셔 드롭 한 20% 정도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또 보더라인에 딱 걸쳐 있는 정도죠. 그래서 그러면 이 환자를 PCI를 해도 되는 인디케이션인데 서클을 PCI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프트 메인이 서메이션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서 메인 스텐팅을 먼저 하고 이제 다시 FFR을 하는 것을 이제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디지즈인데 사이드 브랜치 한 70% 미만 리전이고 10mm 미만의 이런 리전일 경우, 심플할 경우, 그리고 이제 사이드 브랜치 어세스가 꽤 쉬워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 스텐 크로스오버를 하고 프로비저널하게 이제 추가 스텐트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LAD2 레프트 메인의 아이부스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미니멀 에리아 거의 2.3 정도 나오는 LAD 리전이고, 여기는 이제 엑센트릭하게 칼시파이드 되어 있고 믹스드 리전이고, 레프트 메인 쪽은 이제 파이브로패티한 플락이 거의 한 70% 이상 좁아져 있는 걸 보이고, 서클 오프닝은 아주 괜찮게 프리저브 되어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프트 메인 투 미드 LAD PCI를 시행을 했고요. 4.0 34mm 스텐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말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라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레프트 메인만 짧은 벌론으로 NC 벌론 시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서크로 가는 플로우를 좀 좋게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FFR을 다시 해봤더니 이번에는 0.84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컷오프 밸류인 0.80보다 올라가서 이 환자는 미리 PCI를 안 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인터벤셔니스트들의 고민이 또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레프트 메인 원스텐 크로스오버를 해놓고 이제 파이널 키싱 벌론을 할 것이냐, 내비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파이널 키싱 벌론을 했고요. 이제 뭐 되도록이면 인저리 안 주기 위해서 숏 벌론으로 이제 키싱 벌론 하고 리절트고요. 이후에 이제 FFR을 다시 시행을 했더니 0.84였던 것이 0.92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로우가 더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창욱 선생님 논문인데요. 이제 5년 아웃컴을 봤을 때 레프트 메인 원스텐 크로스오버를 했을 경우 이제 타겟 리전 리버스큘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서크에서 일어나더라. 그리고 로우 FFR일 경우에 아웃컴이 더 안 좋더라라고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0.8 이상은 만들어주고 나오자라는 콘센서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스트럿이 서클을 막았기 때문에 포스트 PCI FFR에 적용을 해보면 이 포스트 PCI FFR이 낮으면 낮을수록 레지듀얼 이스케미아가 일으키는 이벤트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컷오프 밸류는 이제 다양한 스터디에서 다르게 되었지만 적어도 한 0.87 이상일 경우에 아웃컴이 더 좋겠다라고 레코멘드가 되고 있어서 우리 환자는 0.92까지 확보를 해서 아웃컴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디스커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좀 해보자면, 이제 가이드라인은 이제 2018년 이후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신텍스 스코어 25점일 경우에 이제 둘 다 할 수 있고 클래스 1으로 캐비지가 더 레코멘드 되는 양상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PCI가 워낙에 이제 안 좋은 아웃컴을 보이다가 이제 세컨드 DS 시대로 올라오면서 클래스 2A까지 인디케이션이 확대가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추 리스크 오브 임팍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캐비지가 더 좋은 아웃컴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컨드 DS 에라에 와서 시행된 두 개의 RCT 연구가 있어서 그동안 3년 정도 아주 디베이트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엑셀 연구랑 노블 연구인데, 엑셀의 경우 이제 32 이하의 이제 신텍스 스코어를 가진 환자들이 등록이 되어서 초반에는 이제 3년 아웃컴까지만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이제 캐비지가 초기 아웃컴이 좋지 않고 PCI가 좋은데 이게 점점 비슷해지더라 정도 발표가 되었는데, 5년까지 끌고 보니까 이제 노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PCI가 더 이제 메이스가 좀 안 좋게 이제 롱텀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 이 차이가 이루어진 이유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 엑셀 연구에는 페리프로시저럴 MI가 이제 인클루드가 되는 반면에 노블에서는 이게 빠지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메이스의 차이, 이벤트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엑셀 연구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버셜 데피니션을 사용하지를 않았고, 또 이 페리프로시저럴 MI에 대해서 이렇게 CKMB 10배 이상 상승한 경우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이런 트라이얼 문제는 이런 트라이얼들에서 다 이 페리프로시저럴 MI를 데피니션을 다 각기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MI 디퍼런스에 대해서 이게 논하기에는 좀 우리가 컨트로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데피니션을 다르게 잡으면 잡을수록 캐비지와 PCI에서의 이제 아웃컴 인시던스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캐비지가 좀 많았고, 이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은 이제 모든 스터디들에서 다 이제 PCI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모탈리티 디퍼런스는 어떨 것이냐? 이제 노블 연구에서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없고, 프리컴뱃 연구에서도 롱텀 팔로업을 해봤는데 큰 차이가 없고, 엑셀 연구에서는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는 차이가 있지만 카디오베스큘라 데스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서브 그룹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 각각의 스터디에 들어간 환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레프트 맨 CAD만 놓고 보면은 이 페이션트 레벨 메타 아날리시스 발표된 거에서 보면
이제 모탈리티에 큰 차이가 없고 논 다이아베티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나 당뇨 그리고 이제 신텍스 스코어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캐비지가 더 모탈리티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레이트, 로우 투 인터미디에이트 신텍스 스코어의 경우에는 이제 PCI와 캐비지가 이 하드 엔드 포인트 측면에서는 뉴트럴하지만 이제 하이에서는 이제 캐비지가 더 아웃컴 인시던스가 적고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은 동일하게 PCI가 더 아웃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지으면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 레프트 메인에 우리가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는 뉴트럴하고 이게 이제 페이션 레벨 메타랑 스터디 레벨 메타 이 두 가지에서 보면 레프트 메인 CAD에 멀티베슬 디지즈 한 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 보면 해저드 레이시오가 1.06에서 1.37, 1.29까지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희가 스터디 프로토콜 짤 때 보면은 95% 컨피던스 인터벌 그 non-inferiority 마진이 거의 1.4 정도 되는데 거의 경계성도 좀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자면 이 케이스에서는 레프트 메인에다가 3베슬이긴 하지만 신텍스 스코어는 인터미디에이시고 미드 서클은 펑셔널 스터디를 통해서 보면 펑셔널 이스케미아는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FFR이 이렇게 파이널 캐싱 발론에서 0.92까지 좋아진 이런 케이스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상의 가이드라인으로는 PCI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션이 되겠고 만약에 추후에 ISR이 온다면 그때 캐비지를 잘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서 이제 레코멘드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레프트 메인 원 스텐트로 치료를 했고 파이널 캐싱 발론까지 해서 이제 좀 더 좋은 프로그노시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엑셀과 노블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서저리는 이제 페리프로시저 리스크는 좀 높고 이제 뭐 환자한테도 좀 불편감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은 좋다. 그렇지만 PCI 또한 이제 뭐 인베이시브니스가 적으면서도 뭐 비슷한 아웃컴을 보일 수 있겠다. 하드 엔드 포인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각각의 프로시저는 이제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가 명확한 것 같고 레프트 메인 PCI라는 것은 좀 레스 인베이시브하고 호스피탈라이제이션 기간도 줄이고 얼리 리커버리를 할 수 있고 숏텀 모비디티에 대해서는 리스크도 좀 적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케이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FFR 값을 저희가 파이널 캐싱 발론하고 아주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사이드 브랜치를 저희가 프리저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사이드 브랜치 FFR은 0.8 이상 그리고 팀 플로우 좋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왜 좋겠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